일어나라. 전화 왔어? 그럼 소풍 왔겠니? 느낌이 안 좋았다. 피해 학생이 죽을 받아 먹는데 턱 밑으로 질질 흘리더랍니다. 앞니가 다 나가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태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보낸다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러세요? 교장 선생님도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잖아요. 누가 부모 없이 큰 애들 아니랄까 봐. 뭐라고요? 이혁이 다니던 학교에서 사고를 쳐 강제 전학을 가게 된 남자 지훈. 지훈이 가게 될 학교는 방치된 교도소를 개조해 만든 국내 최악의 고등학교. 실제 재소자 못지않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교육청에서도 포기한 유일한 학교였죠. 그러나 지훈은 이런 학교가 흥미롭고 오고 싶을 만큼 목표가 있었으니 바로 여기서 짝 먹는 거다. 그리고 언제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누구냐? 싸움이 체질인 지훈은 이런 범죄 집단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었는데 상대가 오자마자 자전거를 생긴 타고 기회가 감사할 만큼 설레었죠. 미안하다. 뭐지? 예상치 못한 전개다. 그런데 보통 벌어질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의아했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전화 왔니? 힘 빼고 다녀라. 어딘가 익숙하진 않지만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들어오셨나? 아니, 여기 교무실 왔습니까? 면담을 하게 된 지우는 아무리 꼴통학교라 그래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대놓고 싸우라는 듯 질문 수준이 재밌었죠. 어떻게? 좀 치십니까? 뭐 칩니다 좀. 이제 시작이다. 과연 어떤 애들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에 들어가게 되고 야, 여기서 누가 제일 세냐? 통성명도 없이 바로 기선제압을 시작하며 첫 인상을 심어주게 되죠.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애들이 겉모습과 다르게 조용한데 또 너냐?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냐? 힘 빼고 다니라고? 너가 여기서 제일 세니? 하필 아까 봤던 용식을 다시 만나서 못했던 일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종소리가 아닌 웬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교실에 있던 애들이 다 나가게 됩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비장한 마음으로 단체 이동을 하게 되죠. 어이 전화. 여기서 누가 제일 세냐고 물었지? 용식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한 지하실 싸움 현장. 일반 학교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왜? 놀랬냐? 저기 저 인간 보이지? 9일째 담임이었는데 여기서 맞들려가지고 요즘 수업도 안 나온다 저거. 학생은 물론 선생까지 열광하며 승부 예측을 위한 응원이 뜨거웠습니다. 왜? 쇼크 받았어? 파이트 클럽? 우리 대운고의 공식적인 격투 클럽. 그딴 걸 왜 해? 나라마다 법이 있고 학교마다 규칙이라는 게 있어. 이게 우리 규칙이야. 이 눈에는 장난처럼 보여도 이거는 그냥 격투 클럽이 아니에요. 10년 전 단기간에 학교를 쓸어버리고 최강자가 된 한 남자. 이 남자는 통제 안 되는 쓰레기 집단에도 룰을 만들길 원했고 이후 전통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게 파이트 클럽이었죠. 그래서 룰대로 친다고? 야, 어차피 인생 막장들이 모여 있는데 어차피 못 막을 걸 룰을 정하고 치자는 거야. 클럽 기간에는 누구도 사적으로 맞짱을 뜨지 않는다. 일명 휴전 기간. 그리고 우승자가 나오면 룰대로 휴전 기간을 갖게 되지만 최근 우승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자 공석이 되었고 그 자리를 위해 다시 파이트 클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용식은 역사와 현재를 설명하며 우승 후보 3명을 소개하죠.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였는데 잡히면 척추가 고의 반으로 접힌다고 하여 일명 등골 브레이크. 그리고 둘, 이름도 나이도 불명, 맞짱을 뜨면 크레이지 도그로 변한다고 하여 핫도그. 마지막 3번째 후보는 최근 우승자와 라이벌 관계였던 권창식. 싸움도 잘하는데 잘생기기까지 한 강력한 사기 캐릭터였죠. 뭐가 그렇게 복잡해? 오케이. 뭐하냐? 통 먹으러 간다. 그렇지만 지훈에겐 룰 따윈 필요 없었고 너 뭐냐? 우승 후보 3명을 찾아가서 도장 깨기를 하러 움직입니다. 너가 여기 제일 세다며? 일어나라. 전화 왔어? 그럼 소풍 왔겠니? 느낌이 안 좋았다. 그러나 학교의 룰을 어긴 지훈에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으니
바로 휴전 기간에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다구리였죠. 지우는 계획이 없던 일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해왔던 짬이 있으니 맨손 싸움이라면 몇 명이 더 붙어도 해볼만 했었고, 조금 밀리는 듯 했으나 단련된 맷집 덕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수는 있었기에 쉽지 않았죠. 또 보자. 다음날 지우는 겪어보지 못한 패배에 기분이 안 좋았고, 그러게 내가 힘 빼고 다니라 그랬잖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럼 뭐 증명을 하든가. 정정당당하게 예선에 들어와. 5번 연속으로 이기면 예선 통과. 용식의 말대로 짱을 위해 파이트 클럽을 고려해보게 되죠. 어디가? 빅매치 보러. 어제에 이어 다른 매치로 파이트 클럽이 열리게 되었는데 마침 우승 후보라는 권창식의 경기여서 못 봤던 실력을 직관하게 됩니다. 막상 어제까지만 해도 우습게 봤었지만 움직임이 압도적이었고, 단순히 길거리 싸움이 아닌 종합 격투기 기술까지 겸비한 초고수의 모습을 보여줬죠. 지우는 파이트 클럽을 해야 할 확실한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 준비됐나? 선수 입장! 다음날 바로 출전 신청을 하게 되고 빠르게 매칭이 되어 파이트 클럽이 열리게 되었는데, 고맙게도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상대가 나와줘서 만족했죠. 지우는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강자임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안 맞아야 할 공격을 맞으며 방심하게 됩니다. 맞고 나니 치열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싫어서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자신의 목표는 짱이기 때문에 빈틈을 찾아가며 권창식과 같은 한 방을 위해 기회를 찾게 됐죠. 결국 한 방을 찾아 승리하게 되며 처음 겪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다행히 강자 계열에 합류하는데 충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의 방심은 없다. 연이어 잡히게 된 매칭 상대들마다 훈련을 통해 전략을 짜게 되고, 출전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파워를 보여주게 되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말입니다. 옆반 사회 선생님이랑 내기를 했어요. 가진 걸 전부 다 걸었는데 내 피 같은 돈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기태 학생이 내 대신 복수를 좀 해줘야겠어. 지훈아, 난 네가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어. 어제 16강 대진표 떴거든. 우리 딱 8강까지만 올라가자. 무난히 예선을 통과한 지우는 도와준 용식과 고기 파티를 하는데요. 막으려는 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권창식은? 너 지금 설마 걔랑 붙으려고 그러는 거니? 응? 왜? 아직도 이 형 못 믿겠어? 박기태가.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는 유도 국가대표 박기태. 일전에 들은 우승 후보 중 한 명이라 궁금했는데 마침 알아서 굴러 들어오니 고맙기도 하고 왜 왔는지 물어보려고 가보게 됩니다. 박기태라고 한다. 고기 냄새 맡고 올라왔냐? 넌 나한테 안 된다. 너 같은 개싸움하는 애들이랑은 난 다르다. 고기 탄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냥 돼지여서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설마 씨. 호들갑 떨지 마. 쉬운 상대 같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니 바로 전략을 짜기로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그날 밤 지우는 유도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대비합니다. 잡히면 끝이다. 그리고 열리게 된 지훈의 16강 상대는 바로 박기태. 내가 레이더 좀 돌려봤는데 체육 선생 대진표를 바꿨대. 오히려 빨리 붙는 게 좋았던 지훈은 자신이 있었고, 박기태를 꺾으면 결승까지는 쉬울 거라 생각했죠. 준비됐으면 시작한다. 레디. 파이트! 지훈의 초반 전략은 거리를 두고 타격 싸움을 하는 건데요. 유리하게 끌고 갈 줄 알았으나 하필 잡히기 쉬운 옷에 업어치기를 당하며 등골 브레이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응원 소리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레그킥으로 다시 한번 거리를 벌려 공격하게 되지만 박기태의 무자비한 잡기에 또다시 등골 브레이크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필승의 해법을 알고 있는 지우는 그만 끝내려고 합니다. 옷, 특히 상의를 벗으시면 공격 방법이 아주 한정적이게 됩니다. 때로는 머리가 주먹보다 강하다.
상위타리오 각성한 지훈은 한 번도 잡히지 않은 채 압도하게 되고 몰아치는 공격에 우승 후보였던 박기태를 높이며 결승으로 가는 큰 산을 하나 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 반에도 귀인이 탄생했다. 지훈아, 한마디. 아 됐어. 아 나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빨리 가져가. 가라니까 진짜. 의외로 이런 거에 쑥스러워하는 지훈은 반 대표로 승리의 소감을 얘기하는데요. 기분 좋게 얘기하고 다음 대진을 위해 포부를 밝히며 마무리되려던 찰나 지훈의 반으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강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름도 나이도 불명, 싸울 때 미친 개가 된다는 크레이지 도그, 일명 핫도그로 불리는 두 번째 우승 후보가 박기태처럼 찾아오게 됐죠. 손오공이랑 크리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손오공이랑 크리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손오공이 천하무적이야. 핫도그식 표현법이 다소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본인이 손오공이라서 매우 강하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지훈은 8강 대진표에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잠깐의 펀치에도 예사롭지 않은 실력자임을 느끼게 돼서 처음으로 긴장이 됩니다. 뭐하냐? 뭐하냐? 핫도그라며 다음 경기. 왜? 내가 질 것 같냐? 여기서 한 판 붙자. 날 진짜로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찾아온 권창식 때문에 약한 모습은 덮어두는데 싸우는 게 왜 그렇게 좋냐? 몸 조심해. 오히려 격려차 방문한 거에 의욕이 다시 상승하고 적이지만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몸 좀 어때? 아파. 8강전은 정보가 없는 핫도그라 사전 전략 없이 해야 했습니다. 넌 누구한테 그랬냐? No weapon, only 봉 다이다이로. Understand? 자, 레디. 일단 선빵이 중요하니 먼저 공격해보는데 기대 이하로 한 방에 누워버리는 핫도그가 시시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소문대로 맞을수록 크레이지해지는 핫도그의 전투력은 올라갔고 이어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당신들께서 주신 손오공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쳐 나갈 거예요. 마치 원기옥을 모으듯 주문을 외운 후 다시 공격 태세로 전환하며 가까이 다가오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해보지만 다 피할 정도로 스피드가 빨라졌고 생각보다 펀치 파워도 셌죠. 맷집도 세고 좀비 같아서 해결책을 찾던 중 핫도그가 보여줬던 손오공 피규어가 떨어지게 됐는데 갑자기 큰일이라도 난 듯 멈춰버리게 됩니다. 손오공. 지우는 순간 핫도그의 약점을 알아냈고 손오공을 쥐고 있지 않으면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을 알게 되자 현장에서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삼켜버린 지우는 승리를 확신하며 힘 빠진 핫도그를 눕히는 건 식은죽 먹기였죠. 다음은 너다. 이로써 첫 데뷔의 4강 진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그리고 파이트클럽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으니 최근 우승자이자 사고로 누워있던 자 정대호, 그가 돌아왔다. 아유, 그러게 그걸 왜 삼키냐. 아, 근데 진짜 통이 돌아왔으면 클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대호가 복귀하자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는데요. 어쩐 일이냐? 이번 시즌 조용히 넘어가 주라. 예선도 이미 다 끝났어. 지금 참가하는 건 엄연히 규칙 위반이다. 고맙다. 근데 사람이 한번 죽다 살아나면 말이야 지루하게 살고 싶지 않게 되거든. 그 규칙 지겨워졌어 많이. 권창식은 정대호에게 부탁하러 왔지만 정대호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가만히 있어라. 싫다면 어쩔 건데. 이제 4강을 준비하던 지우는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권창식과 정대호의 동선을 보게 되고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특히 정대호의 포스는 지금까지 우승 후보와는 달랐죠. 아니 그때도 넌 나한테 안 됐잖아.
권창식과 정대호는 비공식적인 대결을 하게 되고 궁금한 지우는 둘의 대결을 직관하러 오게 됩니다. 기세가 한창 올라와 있던 권창식의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금방 적응한 정대호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재밌네. 얼핏 대등해 보이지만 싸울수록 정대호의 예전 폼이 다시 올라와서 전과 같이 압도적으로 권창식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권창식의 포기 선언에도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정대호. 대운고에는 새바람이 불게 되죠. 지금부터 클럽은 영구적으로 폐지한다. 권창식의 졸개들은 정대호에게 갈아탔고 우승 후보라고 이름을 알렸던 박기태와 핫도그를 찾아가 박살을 냅니다. 정대호의 등장으로 대원군은 술렁였다. 우승 후보들은 모두 그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 녀석도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살기 위해서 모두들 그에게 복종했고 바야흐로 그의 독재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난 침묵했다. 한동안 조용히 있던 정대호와 무리들은 문득 지훈의 행방이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친했던 용식을 캐보게 되고 그런 용식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용식아, 지금 어디 있어? 벌어질 일이 찾아와서 다급한 용식은 오랜만에 지훈을 만나게 되고 너 내 말 잘 들어. 그냥 내가 너 학교에 없다 그럴 테니까 너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너 걔 못 이겨. 앞으로 보이지 않게 피하라고 얘기하던 중 정대호가 화장실로 오게 됩니다. 뭐해? 나가자. 다행인 듯 발견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간 자신감이 넘쳤던 지훈도 정대호 앞에선 쉽게 나설 수 없었죠. 야 대호야,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싱겁네. 잠시 후 용식은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용식아. 어? 근데 너 아까 화장실에서 누구랑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나 진짜 학교를 나가고 있던 지훈은 용식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네 친구 위험해. 듣자마자 정대호가 한 일인 줄 직감하게 되고 용식아. 왔어.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처참했으며 내일 좀 보자. 유일한 학교 친구가 다쳐 분노로 가득 찹니다. 싸우는 게 왜 그렇게 좋냐? 클럽은 영구적으로 폐지한다. 난 네가 처음부터 잘될 줄 알았어. 다음날 결전의 장소로 향하는 지훈은 최종 목표가 짱이었기에 오히려 룰이 있는 파이트 클럽보다 지금 방식이 더 좋았죠. 그렇지만 악랄한 정대호는 1대1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예상하고 와서 일전에 당했던 치욕도 갚아줄 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움직임에 변수가 많다 보니 밀리게 되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져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지훈을 위해 지원군이 등장하는데요. 청소년 유도의 희망 등골 브레이커 박기태, 초사이언 손오공을 장착한 크레이지 핫도그, 마지막으로 꽃미남 파이터 권창식. 한때 적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목표를 향한 지원군의 움직임으로 정대호와의 2차전이 시작되고 기세는 지훈에게 넘어왔죠. 나가자. 야, 넌 사는 게 재밌냐? 나도 하나만 물어보자. 넌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모르겠다 나도. 그럼 생각날 때까지 좀 맞자. 지훈은 1대1을 원했던 정대호를 따라가 마지막 승부를 시작했고 파이트 클럽을 망친 후 용식까지 눕혀버린 정대호를 조용히 보낼 순 없었습니다. 지훈 역시 짱이 목표기에 강한 상대는 꺾어야 하는 게 직성이 풀렸죠. 이후 학교의 룰은 다시 돌아왔고 지훈의 시대가 오면서 마무리됩니다. 준비는 됐냐?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자, 이제 결승전이다. 레디!
영화 갱이었습니다.